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대표주인 에코프로 그룹, 그 중에서 가장 막둥이인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증권번호는 3833110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에코프로 BM 얘들이 다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요 막둥이인 에코프로 HM만 올라갔거든요. 실제적으로 주식 투자하면서 에코프로 BM은 많이들 아시지만 이 HN은 모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이 주식에 대해서 한번 기업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과연 얼마까지 올라갈지, 내가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털면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집중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업의 주요 사업의 내용부터 한번 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은 2021년 에코프로부터 환경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죠. 쭉쭉 있는데 자세하게 보실 거는, 자, 첫 번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클린룸 케미컬 필터. 두 번째, 중공업 화학산업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에 온실가스를 분해하는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요 세 가지가 이 회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시면은 각각 26%, 48%로 어느 것 하나 모자란 게 없고 다 평균적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에코프로 HN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기업이다. 환경 진단, 소재 설계, 유지 보수와 솔루션을 다 함께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 환경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게 자기들 메인인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이거는 여러분께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클린룸 케미컬 필터. 이거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거고, 신규 유해물질 제거를 위하는데 안성맞춤인 제품이다. 자, 두 번째는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중공업, 자동차, 화학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국내 유일의 분석, 개발, 설계, 관리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발생하는 PFCS, 발음이 어려워요. 과불화화 화합물 가스를 분해하여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그냥 간단하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발생하는 안 좋은 물질을, 이거를 분해해서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이러한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2023년 1분기 기준 클린룸 케미컬 부문에서 153억,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부문에서 156억,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부문에서 283억의 매출을 달성하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보니까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에코프로 HN은 뭔지 모르겠지만 산업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환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업체고 그런 기업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야지 이 회사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훑어봐야지 여러분도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당사의 주요 사업 아이템은 크게 클린룸 케미컬,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요 세 개로 나뉜다. 그 첫 번째인
클린룸 케미컬 필터. 이거는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선별적으로 차단하는 제품이다. 자, 어느 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초정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오염 물질을 제거하여 미세한 생산 공정에서 필요한 공장의 제품 수율 향상에 도움을 주고 공기의 질을 개선해서 인체의 유해함을 방지한다. 동사의 클린룸 케미컬은 90% 이상의 높은 제거 효과가 있다. 그리고 요거는 그림은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린룸 케미컬 필터의 그림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인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은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인쇄 공장, 석유화학,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공장에서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복합 악취 물질들을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시면은 기존 설비 대비 30% 이상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그렇고, 두 번째, 요 내용은 두 번째에 대한 그림입니다. 미세먼지 저가 솔루션에 대한 그림이죠. 보시면 건식 처리가 있고 연소 처리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아도 돼요. 보시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이거 지금 세 개에 다 들어가죠. 왜? 한국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강하고 이 산업이 주력이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개에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나오고 이 에코프로도 이쪽에 실질적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쪽에 발생하는 제조 환경에서 나오는 가스를 분해하는 기술이다. 분해율은 95%에서 99.7%로 운전 효율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거 에코프로 HN의 제거 기술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자, 뭐 세계 최초 뭐 어쩌고 에너지 효율 95% 어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기업이구나. 그리고 어디에 들어간다?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많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는 우리 한국 산업에서 주력인 업종이네? 그럼 이쪽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많이 늘어나겠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요 주요 제품의 매출 현황이거든요. 보시면은 클린룸, 뭐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앞에서, 자, 이거의 매출이 25.8% 정도 나왔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이거는 26.2% 정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솔루션, 요거는 47.6%, 그리고 기타 0.4%에서 총 100%가 나온다. 그러니까 보통 어떠한 산업을 얘기를 할 때, 기업 분석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이 A라는 산업도 하고 B라는 산업도 하고 C라는 산업도 하는데 제각각 다 다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 여기서는 뭐 70%, 여기서는 20% 해서 100% 나오면 이 회사는 이 B 제품이 주력이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에코프로 HN 자체는 기본적으로 클린룸,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평균적으로 다 매출을 골고루 일으켜주고 있고, 중요한 건 이게 다 뭐다? 결론적으로 세부적으로 나오지 말고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과 관련된 기업이구나. 그리고 이게 디스플레이와 반도체에 많은 매출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에코프로 HN이 뭐하는 회사인지 아실 것 같죠?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얘기하면 진짜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100이면 100 다 이렇게 얘기할걸요? 그 2차전지 기업 아니야? 아니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이 기업은 환경과 관련된 그런 기업을 하고 있는 회사지,
아직은 2차 전지가 아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조금 아시는 척, 잘난 척은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에코프로 HN의 판매 경로를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우선 수출과 내수 두 개 다 하고 있고 내수의 그 비중이 큽니다. 여기 매출 금액을 보면 아실 것 같고, 자, 얘는 중간 유통사가 없어요. 말 그대로 B2B로 다이렉트로 합니다. 에코프로 HN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중공업 상업장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하기 때문에 딱히 중간에 거치는 회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 방법 보면 세 가지 제품, 클린룸, 미세먼지, 온실가스인데 뭐 쭉쭉쭉 나와 있는데 보면 뭐 그 주요 계약 조건도 나와 있고 뭐 매출 유형도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얘는 그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그냥 판매하기보다는 하나 설치해주고, 그리고 지금 그 한 산업에서 설비 같은 것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제품 하나 딱 납품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관리해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 나와 있죠. 선급금, 중도금, 잔금, 선급금, 중도금, 잔금, 요렇게 나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할 때도 물론 다 받겠지만 혹시나 항상 공지를 확인해 가지고 계약을 따고 선급금을 받고 그 다음에 진행 중이면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했을 때 중도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잔금 들어오는 것도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급금이 10%, 중도금이 70%, 잔금이 20%거든요. 혹시나 그 계약을 이행해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요 중도금이 안 들어왔다 이러면 한순간에 매출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항상 공지에서 이 수주받은 거에 중도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도 체크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2023년 기준 3월달 요거까지 지금 수주 상황이거든요. 보시면은 클린룸 수주 총액 267억 중에서 납품 금액 152억, 그리고 수주 잔고는 115억이 남아 있습니다. 온실가스 쪽에서는 총 수주 금액 588억 중에서 기 납품 금액 282억을 했고 지금 남아 있는 잔고는 306억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 이거는 총 수주 총액 397억 중에서 기 납품 금액 159억, 수주 잔고는 238억이 남아있고, 현재까지 3월 기준, 현재까지 총 수주 잔고는 659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공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에코프로 HN이 연구개발을 한 실적인데 이거를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면은 뭐 유기물, 고농도 암모니아, 디스플레이, 노이즈, 하이브리드, ICF, 하이브리드형, 산화촉매, 뭐 하니컴형, 과부라 쭉쭉쭉쭉쭉쭉쭉 나오죠. 뭐다?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이러한 쪽으로 많이 연구개발을 했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개발 완료도 많이 했구나. 그리고 보시면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으로 역시 많이 편중되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 하나, 요거 나노미터급 금속 산화물 개발, 뭐다? 배터리 소재다. 전자재료 소재, 흡착제 코팅, 요거는 원래 하던 환경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도 그렇다 치고,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 요거 보고 싶은 거, 그리고 주가의 테마가 되고 주가의 재료가 돼서 이 주가를 띄울 수 있는 거, 뭐다?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산업을 한다 혹은 개발을 한다. 뭐 이러한 뉴스나 혹은 뭐 찌라시 같은 것들, 이러한 것들 보고 많이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요 HN 얘들은 지금
연구개발에서 배터리 소재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들고 온 겁니다. 대충 근데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에코프로 HN이 뭐 하는 회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잡히지 않나요? 단지 차트만 보고 혹은 뉴스나 찌라시만 보고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하나 분석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감히 에코프로 그룹에서 장난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한번 찾아보니까 역시 CB나 BW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뒤에서 장난치는 세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HN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소유 현황입니다. 보시면 에코프로가 가장 많이 들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계열 회사의 임원이 들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보시면 에코프로 HN의 공시 내용의 진행 및 변경 사항입니다. 공시가 났다 해서 끝이 아니고 이게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 2022년 6월 30일부터 지금 2023년 3월 30일인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정 금액하고 계약 기간 이런 거를 한 개씩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18, 19, 20 요건 재무제표가 없고 현재 21년, 22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센서스도 현재 없는 게 아직까지는 애널리스트들이 다루기에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2021년도과 2022년도 요 두 개로 비교를 해보는데 요 컨센서스 딱히 없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매출에 2021년도에 909억에서 2022년도에 2182억 2배 이상이 뛰었죠. 다행히 영업이익 또한 매출액과 똑같이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 24년, 25년 이거 안 봐도 뭔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 에코프로 그룹주죠. 그룹이니까 얘가 자회사니까 이러한 쪽에 납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특히 디스플레이 쪽이 하고 반도체 쪽이 아까 주력이었잖아요. 요게 대한민국이 강세니까 이쪽에 납품하는 업체는 뭐다? 당연히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얘 또한 당연히 21년보다 22년, 22년보다 23년, 24년 매출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지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잠시만. 그런데 요즘 에코프로보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에서 지금 에코프로 HN이 제일 많이 뜨고 있거든요. 주가가 왜 뜨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얘는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환경하고 관련되었고 배터리하고 관계없는데 얘가 갑자기 왜 떠? 요것 때문에 뜨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HN은 3일 실적 발표와 함께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게 뭐냐? 전해액 첨가제, 전해액이 뭐다?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다. 그리고 양극재 용기인 도가니, 양극재도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소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극재 첨가물인 도펀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도가니는 2차 전지 소재 제조 공정 중 양극재가 담기는 용기, 그리고 이거를 사용 수명 대비 50에서 100%를 늘려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 양극 소재 외 아이템으로 리튬이온 등 활용의 전액 첨가제도 생산할 계획이다. 그리고 회사는 이러한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진천 초평산업단지에 1만 5천 평 규모로
에코프로 HN 제2 캠퍼스 시설 투자를 진행 중이다. 에코프로 HN은 전지 재료 사업 채널을 통해 양극 소재 관련사와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표가 나다 보니까 원래 이 에코프로 HN은 왜 W냐? HN인데 요거는 환경하고 관련돼서 딱히 배터리 관련주가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이유가 없었는데 여기에 이제 올라갈 이유를 붙여주는 거죠. 얘들이 배터리 그 재료들이 붙어주니까. 그래서 얘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뉴스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앞에 보여드렸듯이 연구개발 실적도 하고 있으니까 진짜 에코프로 HN도 앞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관련 소재주로 뜨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도가니탕이 갑자기 생각났지만 그 도가니 아닙니다. 그리고 양극재 도판트, 전해액 첨가제. 도가니 뭐다? 그 양극재를 담는 통이다. 통인데 이거를 기존 사용 횟수 대비 50에서 100%를 늘리겠다. 그리고 가족사 공급 사업으로 안정적인 거래성 구축. 당연하죠. 요 HN에서 에코프로 BM에 납품을 하겠죠. 왜? 얘들이 만드니까. 혹은 에코프로에 납품을 하든. 어쨌든 얘는 만들면 납품할 때가 정해져 있다. 가장 안정적인 사업이죠. 만들기만 하면. 그래서 오케이 좋다. 통과. 그 다음에 양극재 도판트. 요거는 양극재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도판트 생산을 내재화한다. 이 뜻은 뭐다? 현재까지 내재화 안 했고 외국에서 사왔다. 밑에 보시면 외사품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똑같이 가족사 및 외부의 판매 계획이 있다. 똑같이 만들기만 하면 이렇게 납품할 때는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해액 첨가제, 리튬염, PE 첨가제 등의 아이템으로 가족사의 양극재 소재 밸류체인 외 사업 포지션 구축, 리튬 사업과의 시너지 활용을 통한 안정적인 사업망 구축. 자, 전해액은 지금 전기차 배터리에 다들 들어가는 재료지 않습니까? 그래, 이 전해액 첨가제를 만들기만 하면 꼭 이 가족사뿐만이 아닌 이 전해액을 사용하는 이 업체들에 납품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 회사 이외에 다른 외부 회사에도 이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증대가 될 거다. 그래서 개발을 한다. 요 세 가지로 현재 에코프로 HN이 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에코프로 HN이 뭐하는 회사고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은 어딜 가서도 전문가처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에코프로 HN을 차트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 과연 이 주식을 어떻게 매매를 하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가서 차트. 자, 우리가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먼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얘가 올해 초 42,350원에서 8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65,000원 정도까지 내렸다가 지금 다시 118,800원 상한가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연초 대비 약 2.5배가 현재 뜬 상황이죠. 보통 주식이 2.5배가 떴으면 이거 곧 있으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니까 자, 이제부터 매도를 준비합시다. 웬만하면 매도합시다. 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얘는 성질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 에코프로 그룹주다. 두 번째, 요즘 핫한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되었다. 세 번째, 상한가에 마감이 되었다. 네 번째,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 요걸로 추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2023년 8월 4일 날 118,800원으로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다? 밑에 거래량이다. 거래량 820만 주. 자, 유통 거래량이 얼마다? 1000만 주. 1000만 주가 유통 거래량인데 약 820만 주가 거래가 되었는데 상한가로 마무리되었다. 이 말은 뭐다? 다 잡아먹고 올라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1차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얘의 매물대가 얼마냐, 얼마까지 그리고 올라갈 것 같냐. 자, 첫 번째 매물대 12만원, 두 번째 14만원, 세 번째 16만원, 네 번째 18만원, 다섯 번째 전 최고가인 21만 600원. 요거거든요. 21만원 대충 잡고. 자, 얘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해요. 예, 2021년 5월 28일 날 이때 아주 좋은 날이네. 어쨌든 이때 31,000원에 딱 IPO 되고 그때부터 바로 올라가가지고 21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찍고 4만원까지 내려왔죠. 자, 여러분들이 보통 3만원에서 21만원 요것만 보는데 와 7배나 먹었네 좋겠다. 21만원에서 4만원 가는 건 생각을 안 해요. 보통 그래요. 자기가 하면 다 벌 거 생각하지 잃을 건 생각 안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물려있는 사람들은 손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겠죠. 손절을 했으면 끝이고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바로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만, 14, 16, 18, 21 요게 매물대인 겁니다. 요게 매물대인데 자, 여기서 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만원대 끝났죠. 11만원대 상한가에 끝났으면 거래량을 동반하고 끝났으니까 분명히 월요일 날은 12만원은 충분히 터치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자,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고 있다. 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런데 이 주식을 꼭 살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벌써 놓쳤다고 생각하고 딴 걸 보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지금 보유 못했으면 이거는 보유자들의 능력이지 여기서 잘못 들어갔다가는 오히려 손해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나 이 주식 너무 갖고 싶다. 혹은 단타로도 나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 자 봅시다. 11만 800원에 종가가 마무리했으면 요 11만 800원 이거를 분명히 뛰어넘고 시가가 이거 뛰어넘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가를 뛰어넘었을 때 12만원 이거를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거래량이 받쳐준다. 그러면 이때 돌파 매매할 때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만원대 거래량도 어중간하지만 이거 12만원을 강하게 돌파를 못 해준다. 그러면은 단타 매매도 저는 반대입니다. 왜? 12만원대 매물이 이 매물대인데 이 매물대를 지금 이때 소화를 시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얘가 더 올라가려면은 이때 소화를 시켰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 12만원은 간단하게 뚫고 올라가주는 모양이 보여줘야지 단타로 따로 들어가도 괜찮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단타로 내가 조금 먹었다고 해서 단타로 잃었을 때 그 손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거 버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 단타를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11만 800원이니까 시가는 분명히 이거에 대비해서 몇 프로인지 모르겠지만 5% 이상 상승을 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시가 위에서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대로 홀딩입니다.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장 초반이든 중간이든 장 막판이든 종가든 뭐 어쨌든 월요일 시가, 월요일 세게 시작하는 이 시가를 부수는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이 시가에 무조건 털고 나오는 게 맞아요. 왜? 자, 봅시다. 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통 거래량을 거의 다 잡아먹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상한가에 주식이 마무리됐다. 이거는 뭐다? 아주 주식이 강한 상태다. 아주 주식이 강한 상태면 당연히 다음날 시가는 높이 시작을 한다. 높이 시작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건데 얘들이 강하니까 당연히 위에서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움직이다가 시가까지 내려온다. 그 말은 페이크란 뜻입니다. 페이크. 말 그대로 거짓말이다. 이렇게 끌어올린 거는 물량 털기 위한 거짓말로 끌어올린 거다. 혹은 꼭 누가 물량 안 털더라도 일시적인 수급에 의해서 올라온 거지 이 수급이 지속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주가가 시가 위에서 움직이다가 시가까지 떨어진다는 건 힘이 약하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위에서 움직이다가 시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이거 들고 있는 보유 물량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가 위에서 계속 움직인다. 이거는 끝까지 들고 갈 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익을 최대한 먹기 위해서. 자, 시가 예를 들어서 시가 5% 정도 올라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얘가 8% 갔다가 뭐 10% 갔다가 20% 갔다가 20%까지 갔는데 얘가 다시 10%까지 내려왔다. 어쨌든 이렇게 종가 마무리를 했다. 이러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왜? 시가보다 위에서 주가가 움직였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는 겁니다. 왜?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주가가 시가보다 위에서 시작해서 시가를 부술라 하면은 매도를 해라. 이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어쨌든 시가 위에서 움직이고 종가도 시가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 이때는 계속 보유를 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느냐? 보시면 12만원 정도 때 요때 물량이 10만원에서 12만원대 물량이 제일 많죠. 자, 실질적으로 여기 14만원, 16만원, 21만원 요거는 밑에 한번 보세요. 물량이 얼마 없습니다. 실제 많이 물려있는 물량은 매물대는 10만원에서 12만원대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매물대를 어떻게 잡느냐? 보통 10만원에서 11만원을 잡는 게 맞아요. 12만원이 아니고. 왜? 10만원에 산 사람도 있고 11만원에 산 사람도 있고 12만원에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때는 10만원에서 11만원을 매물대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 매물대, 자 보세요. 11만원대 강하게 상한가를 해주면서 거래량 받쳐주면서 뚫어줬죠. 그리고 시가는 분명히 12만원 근처 언저리까지 갈 겁니다. 다음날. 그러면 뭐다? 이 매물대를 일단 일시적으로 뚫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가 위에서 움직이면은 홀딩을 해라. 시가까지 떨어지면은 요 매물대에 있는 사람들까지 주식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빠져나오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12만원을 뚫고 시가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14만원 매물대, 그 다음에 16만원 매물대, 그 다음에 18만원 매물대, 그 다음에 21만원 매물대죠. 사실 이때 14, 16, 18, 21만원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뭐다? 12만원을 뚫으면 다이렉트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12만원 이상의 시가, 그러니까 요 종가 11만 800원 이상의 시가에서 종가가 마무리되었다. 그러면 끝까지 주식을 홀딩을 한다, 들고 간다. 얼마까지? 21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야 된다, 주식을. 자,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12만원 뚫으면 14, 16, 18, 21만원까지 직선으로 바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중간중간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14만원대. 똑같이 이거를 강하게 뚫고 지지를 해주는지, 혹은 강하게 뚫고 위에서 종가가 마무리되는지, 이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14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갔는데, 14만원을 못 뚫고 지지부진한다, 혹은 14만원 뚫었는데, 뚫었다 내리고, 뚫었다 내리고, 뚫었다 내리고,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한다, 강하게 못 뚫어주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14만원에서 더 이상 올라갈 힘이 약하기 때문에 던지는 게 맞다. 왜? 14만원, 이거는 약한 매물대거든요. 약한 매물대다 보니까 당연히 이 힘이면 빵! 강하게 뚫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당연한 건데 이러한 흐름이 안 보인다. 약한 흐름이 보인다. 이러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14만원 이거를 못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14만원 언저리에서 약하게 움직인다 하면 매도를 하는 게 맞아요. 자, 16만원 마찬가지입니다. 16만원도 강하게 뚫어줘야 돼요. 왜? 16만원 매물대가 약하니까. 이런 흐름이 당연한 건데 16만원을 강하게 못 뚫어주고 뚫었다 내리고, 혹은 16만원 갔다가 내리고 갔다가 내리고 이러한 약한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이때 던지는 게 맞습니다. 왜? 약한 매물대인데 강하게 못 뚫어주니까 뭔가 이상한 겁니다. 18만원 마찬가지예요. 18만원을 강하게 뚫어주면 무조건 홀딩. 18만원 근처에서 약한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매도. 왜? 얘는 16만원, 14만원보다 매물대가 더 약해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뚫어주는 모습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흐름이 안 보인다. 그러면 뭐다? 뭔가 이상하니까 후퇴. 매도를 하는 게 맞다. 21만원. 요거는 얘기가 달라요. 21만원은 웬만하면 21만원대 던지는 게 맞아요. 왜? 이거는 이거의 수급이, 이거의 매물대가 약한 건 사실이지만, 왜? 이때 물린 사람이 얼마 없기 때문에. 약한 건 사실이지만, 이거는 이거한 매물대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전 고점이 21만원을 다 노려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진짜 90%는, 그러니까 21만원을 뚫고 내려가든 20만원 갔다 내려가든 21만원 못 갔다 내려가든 진짜 90%는 21만원 근처에서 주가가 꼭지 맞고 내려오는 게 맞아요. 이 중에서 약 10% 정도만 21만원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2, 14, 16, 18만원 이건 다 설명드렸죠. 오케이, 넘어가고 21만원 이거는 다른 겁니다. 다른 매물대예요. 실질적으로 매물대는 약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얘가 전 고점 21만원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90%가 이 21만원을 뚫고 내려가든 21만원 맞고 내려가든 21만원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가든 90%가 여기가 꼭지일 가능성이 커요. 나머지 10%가 이거를 뚫고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배팅을 한다? 웬만하면 확률적으로 90%인 21만원 근처에서 갔다 하면 일단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맞아요. 얘가 21만원 뚫고 뭐 30만원까지 갔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주식을 하면서. 근데 이러할 가능성이 과연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없어 보이는 게 현재 에코프로 BM,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주 다 약하죠. 지금 얘들 지금 전부 다 약합니다. 얼추 다들 꼭지가 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애널리스트들, 증권가들 감히 이거 목표가 얘기 못하다 이제 슬슬 목표가 얘기하고 있어요. 왜? 자기들이 봐도 이거 너무 강해서 목표가 얘기해도 뚫고 올라가고 욕만 듣다 보니까 에이씨 평가 안 해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제 판단을 해도 뭔가 얘들 고점 시그널이 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슬슬 내가 얘기해도 요거에 안 먹겠다 라고 판단이 드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물론 저는 얘들 올라갈 때 계속 꼭지다 하다가 요건 뒷세게 들먹었지만 실질적으로 꼭지 어느 정도 맞추기도 했고. 자, 얘들이 약한데 이 에코프로 HN이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해서 뭘 할 거다 해서 과연 전고점이 21만원까지 뚫는다? 올해 초에 4만원 정도 했던 게, 그리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서 11만원인데 이거 2배 정도 올라가야지 21만원인데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에코프로 HN이 21만원을 강하게 뚫어주고 14만원 강하게 뚫고 16만원 강하게 뚫고 18만원 강하게 뚫었다. 그럴 경우에는 웬만하면 21만원 정도 선에서는 저는 매도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이게 맞다고 봐요. 자, 12만원, 14만원, 16만원, 18만원대 매물대 이건 다 설명해 드렸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를 안 해도 돼요. 내가 주식 실력이 부족하다, 기술이 좀 안 된다, 그러면 깔끔하게 인정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도 꼭 이해를 안 해도 돼요. 시키는 대로 그러한 현상이 나오면 매수를 하고 그러한 현상이 나오면 매도를 하고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에 본인이 아실 거예요. 저절로 깨달을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실력이 안 돼도 실력 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꼭 제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냥 이거 12만원 오면 파세요. 14만원 오면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말고 이론이나 이런 걸 설명해주면서 저처럼 왜 이때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그리고 현상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상이 나올 때 그냥 따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라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어느새 자기 실력이 되고 어느새 자기가 그거를 이해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잘하시는 분이야 아무 이유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내가 기술이 모자라다 혹은 내가 잘 모른다, 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런 현상일 때 팔라고 하는데 왜 저때 팔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난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하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이 댓글에 한 번씩 보시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댓글들이 한 번씩 있어가지고 참 안타까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단타로. 그런데 내가 꼭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매물대들 12만원을 강하게 돌파해주고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인다, 혹은 강하게 돌파해줄 때 따라 들어가는 매수, 요런 거는 해볼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거 까딱 잘못했다가 수익보다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요 12만원대 이거를 강하게 돌파해주면 14만원까지는 홀딩을 해준다. 14만원도 강하게 돌파해준다. 그럼 16만원까지 홀딩해준다. 16만원 강하게 돌파해준다. 그러면 18만원까지 홀딩해준다. 그러다가 20만원, 21만원 이때 매도를 하는 게 가장 맞다 말씀을 드리고,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데 12만원인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를 못해준다, 그러면 이때 매도하는 게 맞다. 혹은 더 올라가서 14만원에서 강하게 돌파를 못해주고 약한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이 14만원이 매도 관점이다. 마찬가지로 들고 있었는데 16만원까지 올라왔다. 그런데 이 16만원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안 보이고 약하다, 그러면 16만원대 던지는 게 맞고, 마찬가지로 18만원대 이것도 강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안 보이고 이때 힘이 약하다, 이러면 18만원이 매도 관점이 맞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21만원이 최고로 매도 관점이 맞는 겁니다. 이거를 뚫고 더 이상 올라가는 거는 그냥 내 거 아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 21만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21만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은 10%고 이거 맞고 이거 꼭지로 내려올 가능성이 90%이기 때문에 요 확률을 믿는 게 더 맞습니다. 이렇게 에코프로 HN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앞전에는 에코프로 HN이 뭐하는 회사인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뒷부분에는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매수, 매도 구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가장 힘이 세기 때문에 오늘은 요 에코프로 HN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투였습니다. 감사합니다.